오늘 낭독할 책은 언니들은 가볍게 날아올랐다입니다. 김주읍 단편소설. 2014년 자전적 경험을 토대로 한 장편소설 표절을 시작으로 2015년 아르코 창작기금 선정 단편소설집 미노타우로스, 2016년 경기문화재단 단독출판 선정 중단편소설집 허물, 2017년 그림의 이야기와 소설의 이미지가 만나는 단편소설집 핑크몬스터, 2019년 교보문고 이북 10미니츠 초단편 오디오북 오이모독죄, 부드럽고 달콤한 맛, 빨간 유도 등 크리스마스 케이크, 2020년 화가들의 삶과 대표 작품을 재해석한 스마트 소설집 그림이 내게 와서 소설이 되었다. 2021년 아르코 문학나눔 선정 제주 4사망작의 형식적 변주를 담은 장편소설 물북소리, 2024년 짧은 파란이 빚어내는 긴 여울을 담은 스마트 소설집 찰나 등을 펴냈다. 제5회 청강문학상 소설대상, 제23회 전태일 문학상을 받았다. 소설가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구씨 여인의 부활. 올해 여름엔 거의 매일 비가 내렸다. 앞산의 나무는 부풀어 오른 듯 웃음지가 솟았고 빗물에 씻긴 도로는 매끄러웠다. 촬영 감독을 집에 초대했다. 한우 차돌박이와 와인을 대접할 생각이다. 오랜만에 창문을 활짝 열고 책상 정리를 하다가 서랍 깊숙이 숨어있던 태아 사진을 발견했다. 선배의 자궁에 안착하여 있었던 생명이었다. 나에게 태아의 모습은 선배가 숨을 거두고 침대에 미라처럼 누워있던 장면보다 더 자극적이었다. 태아의 사진은 이야기에 좋은 모티브이다. 주로 영화나 드라마에 자주 등장하는 초음파 태아 사진은 행복이자 바로 불행의 상징이다. 나에게 이 사진은 성공을 염원하는 부적이었다. 나는 부적을 재떨이에 놓고 태웠다. 이런 사진을 누가 본다면 괜한 오해를 살 수 있을 것 같아서다. 편집 작업 때 촬영 감독이 나에게 물었다. 그녀는 임신 사실을 알았을까 몰랐을까? 나는 몰랐을 거라고 생각했다. 알았다면 살고자 하는 욕망이 생겼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자 촬영 감독은 오히려 임신 사실을 알고 영원히 사는 미라, 즉 가상 인체가 되었다는 생각을 굳힌 것 같다고 했다. 냉장고에서 꺼낸 시신은 냉동 화상을 방지하는 폴리비닐 알코올이 거칠게 발려 있었다. 형태를 떠내기 위해 석고를 두껍게 바른 것 같았다. 앤드루 메디컬 센터 가상인체 기술자들은 류 박사의 지시에 따라 폴리비닐 알코올을 벗겨낸 다음 시신을 거대한 육절기 슬라이드에 고정했다. 카바이드 멀티 휠이 절삭을 위해 고속 회전했다. 슬라이드가 움직일 때마다 시신은 머리카락 두께만큼 앞으로 밀려나갔다. 나무처럼 단단하게 냉동된 시신은 얇게 점여지는 것이 아니라 톱밥처럼 가루가 되었다. 입체 스캐너는 슬라이드가 움직일 때마다 노출되는 시신의 횡단면을 입력했다. 류 박사와 작업장 안쪽에 설치한 유리부스 안에서 시신이 가루로 변하는 걸 지켜봤다. 시신이 디지털 데이터화되는 과정은 느리고 정교했다. 모니터로 보는 시신의 사진은 컴퓨터 단층 촬영이나 자기 공명 영상을 합쳐놓은 것 같았다. 시신의 몸체와 사지 피하지방층 그리고 척추를 포함한 근골격계 흉부 및 복부의 장기들이 차곡차곡 입력되기 시작했다. 퀭한 눈으로 모니터를 보던 류 박사가 말은 세수하며 말했다. 이제 시작이야. 앞으로 조직과 기관, 혈관 등의 구조가 잘 보이게 만드는 보정 작업이 얼마나 걸릴지 모르겠어. 시신이 걸려나가는 장면이 부담스러워 잠시 고개를 돌렸다. 작업장에선 카메라 감독이 양 미간에 힘을 주고 절삭 장면을 촬영했다. 촬영을 위해 설치한 조명이 밝아 시신의 절삭 단면이 냉장육처럼 보였다. 30대 초반의 촬영 감독은 나에게 에너지를 샘솟게 만드는 파트너다. 처음 봤을 때 새까만 말충머리, 가뭇한 눈썹, 웃음기 적은 입술, 넓은 미간이 나를 사로잡았고 카메라를 들고 뛰어다니는 여성의 모습이 매력적이었다. 나는 다시 모니터 영상에 집중했다. 이 프로젝트로 투자 많이 받으실 겁니다. 다큐멘터리 영화도 히트를 칠 거야. 류 박사는 1차 공정인 절삭과 스캔 작업이 끝나려면 한나절은 걸릴 거라 했다. 시계를 보니 정오가 넘어가고 있었다.
어제부터 촬영팀과 동선을 잡느라 제대로 식사를 못해 허기가 졌다. 작업장 사람들 모두 1차 공정이 끝날 때까지 자리를 뜨지 않을 모양이었다. 간단히 요기하려고 엔두르 메디컬 센터 지하 스튜디오에서 나와 길을 건넜다. 수지 햄버거 가게가 눈에 띄었다. 아메리칸 치즈, 베이컨, 구운 양파를 곁들인 치즈 스커트 세트를 주문하고 테라스 자리에 앉았다. 40년은 넘은 듯한 은행나무의 잎사귀가 봄바람에 흔들렸고 따스한 햇살이 살아있는 존재처럼 테라스에 넘어와 있었다. 지금 디지털 가상인체로 부활하고 있는 선배는 공해와 병충해에 강한 은행나무같이 굳건했고 은행나무 잎의 연두와 노랑처럼 계통을 벗어나지 않으면서 색깔이 분명했다. 사람들은 선배를 존경했지만 나는 그저 은행나무가 만들어주었던 그늘같은 시간을 누렸을 뿐이다. 햄버거가 나왔다. 치즈가 패티를 스커트처럼 덮고 늘어져 있었다. 먼저 치즈 스커트를 벗기듯이 뜯어먹을 때마다 패티가 조금씩 드러났다. 햄버거를 한 입 베어 먹었다. 패티의 식감이 부드러웠다. 소고기의 입자가 거의 느껴지지 않을 정도였다. 카바이드 멀티휠에 가루가 내고 있는 시신이 떠올랐다. 그 가루를 다져서 굽는다면 이보다 더 부드러울 것이다. 선배가 죽은 지 얼마 지나지 않았는데 슬픔은 벌써 사라지고 연민만 남았다. 선배는 5년 만에 불쑥 나타나더니 그날로부터 석 달 후 세상을 떠났다. 선배는 유방암이 전이되는 동안 치료를 거부하고 진통제로 버티면서 죽음을 넘어 부활까지 준비했다. 가상인체 프로젝트는 사후 시신을 기증하여 일종의 디지털 마루타가 되어 의학 연구에 공헌하는 것이다. 류 박사는 가상인체에 관한 사회의 반응이 좋으면 선배를 생전 겉모습대로 재현하고 목소리까지 입힌 아바타를 만들 계획도 세웠다. 류 박사는 점심도 먹지 않고 유리부스 안에서 모니터를 들여다보고 있었다. 얼어붙은 시신이 횡단면으로 미세하게 잘려나가면서 조금씩 부활했다. 대리석 무늬 같은 지방과 근육, 금색을 띠는 부신, 갈색을 띠는 간을 확인하던 류 박사가 자궁을 촬영한 데이터만 따로 저장하여 나에게 보여줬다. 자궁 안에 손가락 길이의 핑크빛 덩어리가 보였다. 류 박사가 그 부분을 확대했다. 그것이 나를 보고 끔투거리는 듯 했다. 이게 뭐죠? 이거 뜻밖의 수학이야. 자세히 보니 그것은 제대로 모약을 갖추기 시작한 태아였다. 순간 현기증이 났다. 온몸의 피가 순식간에 증발하는 것 같아 어지러웠다. 잠시 의자에 앉아 머리를 유리벽에 기대고 있다가 다시 모니터를 봤다. 꼬리가 달려있고 팔다리로 발달한 사지의 발아돌기가 선명했다. 물갈기처럼 보이는 두 손과 두 발, 그리고 희미한 얼굴의 형상을 보는데 생목이 잡혔다. 화장실로 달려가 양변기를 붙잡고 속을 개었다. 점심으로 먹은 햄버거는 끝내 나오지 않고 쓴 물만 나왔다. 선배는 죽기 전에 임신 사실을 알고 있었을까? 뭐라 표현할 수 없는 감정이 내 속을 까맣게 태웠다. 몇 달 전 창문을 통해 연두빛이 스며드는 봄날이었다. 고기는 물론이고 된장찌개와 밑반찬이 마시는 정육점 식당에 갔다. 주인장이 주방에서 전동 육절기로 고기를 썰고 있었다. 선배는 육절기 슬라이드에 고정된 고기가 왔다 갔다 하며 얇게 점여지는 모습을 관찰했다. 나는 창가 쪽 자리에 앉아 벽에 붙은 메뉴판을 바라보며 말했다. 내가 쏠게. 먹고 싶은 거 시켜. 선배는 자리로 와서 메뉴판을 보더니 대패 삼겹살을 골랐다. 비싼 거 먹지 그래? 이거 먹어보고 싶었어. 대패의 삼겹살과 참이슬을 주문하고 기다리는 동안 5년 만에 만난 선배를 훑어보았다. 40대 후반으로 들어선 선배의 안색이 안 좋았다. 얼굴주름이 피어나고 있었고 머리는 염색한 지 오래되어 머리카락 뿌리가 하얗게 올라와 있었다. 요즘은 외모에 전혀 신경 쓰지 않는 모양이었다. 선배와 눈이 마주치는 바람에 시선을 내렸다. 목이 많이 파인 티셔츠여서 가슴골이 살짝 보였다. 가슴을 자꾸만 쳐다보는데 고기와 술이 나왔다. 나는 소주잔에 술을 따르며 말했다. 잘 먹고 죽은 귀신 대가도 좋다는데 실컷 먹어. 낮술 오랜만이다. 낮술을 먹기에는 이상적인 날씨였다. 거리에 연두빛 햇빛이 맑은 하늘에서 내리비치고 바람이 출렁임없이 불어와 새순이 돋아난 가지를 흔들었다. 바쁘게 걸어가는 사람들을 바라보니 오랜만에 행복해졌다. 나는 활짝 웃으며 말했다. 이렇게 다시 만나니 반갑네. 난데없이 전화해서 놀랬지? 우리는 건배했다. 오후 햇살에 소주잔은 빛났고 빈속에 찬 소주가 들어가자 가슴이 뜨거워졌다.
소주병 표면에 맺힌 물방울이 이슬 같았다. 젊었을 때는 초심을 버리지 말자는 의미로 처음처럼을 마셨고 지금은 찌든 몸과 정신을 정화하고 싶어 참이슬을 마신다. 우리는 한때 서로 다른 온도차로 인해 발생하는 물의 은결을 이루었다가 물이 수증기가 되어 날아가고 다시 물로 은결하는 과정을 거치면서 연인이 될 뻔했었다. 그런데 선배가 타임캡슐에 몰두하면서 흐름이 끊기더니 우리 사이에는 더는 물방울이 맺히지 않았다. 네, 오늘은 제가 이 소설, 단편소설을 좀 낭독을 해드렸어요. 단편소설 첫째에 해당되는 구씨 여인의 부활 이 부분을 낭독을 해드렸는데요. 소설에 좀 관심이 있으신가요, 여러분들은? 사실 제가 주로 읽는 책들은 뭐 자기계발이나 뭐 시 이런 것들을 좋아하는데 요 근래 좀 소설에도 좀 관심이 생겨서 이렇게 단편 소설의 일부를 낭독을 해 보았고요. 이 책은 메이킹 북스에서 책을 보내주셨어요. 제목은 언니들은 가볍게 날아올랐다. 김주욱 단편소설입니다.